먼저 그렇다면 HMM부터 본격적으로 좀 보도록 할 텐데요. 흠슬라라고 불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네, 투자자분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으로 유명한데 제가 뭐 길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HMM은 주 사업을 해상 운송 및 해상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고 임대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 포지션이 컨테이너 운송에서만 94.9%가 현재 발생하고 있고 벌크 운송은 4.2%, 나머지는 기타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2분기 실적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장기 전략을 직접 발표를 했다고 하니 이 공시 내용을 좀 샅샅이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HMM과 관련된 공시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뭔가 이렇게 회사가 중장기 전략을 선포를 했다는 건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회사는 2020년도 이 코로나19의 특수를 좀 톡톡히 좀 본, 즉 과거의 이 장기적인 해상 운송업의 어떤 불황을 거의 한 최근 1, 2년 만에 네. 모든 이 손실을 다 털어낼 정도로 이 막강한 자금력을 좀 확보한 바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HMM 장내 사업 경영 계획의 공정 공시를 발표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사업 경영 계획의 공정 공시는 앞으로 회사가 추진해야 될 이 비전 사항들을 투자자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일종의 예고편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장내 계획의 사항은요, 대규모 투자입니다. 목적은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세부 내용 보겠습니다. 컨테이너의 선봉량 120만 TEU 및 벌크 선대 55척으로 확대,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한 차세대 연료 선제적인 확보, 사업 강화 및 다각화를 위한 투자,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용자 친화적 플랫폼 구축. 이상 네 가지인데요. 추진의 일정은 7월 14일부터 2027년 7월 14일, 5년간에 걸쳐서 전체 15조 원을 투자하는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친환경 선박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기업의 성장 동력 그리고 미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함이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하단에 추가적인 어떤 내용들은 좀 없고 세부 내용의 전체 타이틀 네 가지로만 좀 보면 회사는 주요 이 회사의 선적 화물량에 대한 이 용량을 120만 TU급으로 확대하는 전략과 현재 뭐 컨테이너선에 대한 비중이 가장 크거든요. 95대 5, 95%가 전체적인 어떤 컨테이너 선사 비율이 좀 컸었는데 55대까지 벌크선을 좀 더 확대하는 어떤 그림들,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해서 차세대 원료 선제적인 확보, 사업 강화를 위한 다각화 투자. 여기서 이 공정공시의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인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항들이나 사실들은 명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제가 이 조사를 좀 해봤는데 네. 전체적인 상황 2018년도에 3조 한 1,500원 정도의 어떤 투자를 단행한 바 있었어요. 이후에 사상 최대의 투자인데 네. 전체적으로 좀 네 가지 타이틀 안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투자처별로 지금 선봉량, 화물의 적재 능력을 나타내준 표입니다. 지금 현재 4조 원 가량을 좀 투자하겠다라고 밝혔고요. 터미널 물류 시설에 10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고 전체 지금 현재 82만 TU인데 120만 TU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선박 발주량을 좀 더 크게 늘린다는 뜻이고 기존의 이 주력 사업이었던 이 컨테이너선에서 벌크선의 어떤 이 비중을 조금 더 가져가는 그림으로 좀 가져가겠다. 2026년도까지 55척, 전체 90% 이상 좀 확장하는 이 전망치입니다. 자, 이 기대 효과는 사실은 이 주력 노선이 컨테이너 선사에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원자재를 운송하는 이 벌크선의 어떤 비중이 너무 작았다는 거죠. 사실 벌크선의 비중이 컸던 이런 해운 선사가 바로 이 페노션인데 네, 맞습니다. 지금 HMM 경우에도 사실상 수익성 제고 관점에서 사업의 다각화 관점을 중장기 목표로 수립한 것이 아닌가 좀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벌크선을 조금 더 늘려보겠다라는 전략을 이야기를 한 건데 이 전략이 통할지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HMM 주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고점을 찍고 쭉 내려오는 모양새여서 주가의 영향이 어떨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 23,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네, 그렇죠. 지금 차트 잠깐 보면 뭐 일봉 최고 주가가 51,100원. 2021년도 지난해 5월 28일 날 이 최고가 달성 이후에 주가 점진적인 어떤 하락 배열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네. 이게 기대감을 선반영한 효과보다 실적을 좀 수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좀 주가가 좀 하락하는 기이한 현상이 좀 발생됐는데 사실 이 주가에 대한 또 해운 업황의
회복 기대감은 선반영된 효과가 좀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을 좀 우리가 냉정하게 놓고 판단을 해보면 지금 밸류에이션 가치 대비해서는 좀 저평가된 국면이 좀 없지 않아 있다. 그렇군요. 과대 밸류 구간에서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은 물론 있습니다. 4주 연속 컨테이너 해상 운임이 좀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 지표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인데 지금 4주 연속 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2분기까지 좀 견고한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HMM의 입장에서 하반기에는 이 손익의 어떤 감소 요인이 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자, 이 부분을 차지하더라도 네. 저는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회사의 가치 반영 부분에서는 장기간의 해상 운송업의 불황을 좀 딛고 오히려 이 회사의 가치를 좀 찾아가는 국면 안에서는 저점의 어떤 매수 메리트는 좀 충분하다는 점. 지금 현재 추세 관점에서 23,000원이 이탈되지 않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는데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2만 원에서 22,500원, 2만 원에서 22,500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시 종목 HMM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객관적으로 지금 주가만 보면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맞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자세하게 가격 전략까지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HMM을 포함해서 해운주 전반적으로도 전망이 좋을 거라고 보시나요? 예, 저는 전체적으로 좀 옥석 가리기 좀 있다고 봐요. 1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을 했던 HMM, 페노션도 물론 실적 기조가 좋았는데 네. 지금 2분기까지는 그래도 견고한 흐름을 좀 보여줄 것이다. 그런데 예상된 변수는 해상 운임의 하락 부분인데 이 부분은 손익의 감소 요인을 좀 가져올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으로 인해서 조정 관점은 좀 있겠지만 지금 현재 낙폭 구간 대비해서는 오히려 이런 우려감도 다 반영된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기 때문에 매수의 관점으로 우리가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공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신진 S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간략하게 종목에 대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 SM은 2001년 7월에 설립이 됐고 2011년 11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주 사업을 좀 보면 자체 보유 기술로 제작된 정밀 가공 설비를 이용한 표준 플레이트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표준 플레이트는 기계 산업의 가장 기초적인 부품 소재로 국내외 총 40여 건의 가공 설비 관련한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돼서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 공시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살짝 들어보니까 무상증자 뭐 이런 이슈가 또 있다고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무상증자 결정을 좀 발표했는데 이 공시를 좀 보기 전에 최근에 일련의 사고가 좀 있었어요. 예. 7월 7일자 그리고 7월 8일자 공시를 좀 보면 먼저 7월 8일 공시입니다. 회사 조회 공시 요구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저한 시황 변동은 주가 좀 급등을 했는데 왜 주식이 오릅니까? 답변을 좀 해주세요라고 한권에서가 좀 조회 공시를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서 회사가 답변을 했습니다.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해서 무상증자, 당사는 주식수 확대 등을 위해서 무상증자를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돼서 1개월 이내 즉시 재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좀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회공시 요구가 좀 있기 전에 좀 특이한 공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7월 13일자 김대용 씨가 좀 제출한 지분 공시라고 하는데요. 예. 지분의 이 회사의 주식수 5% 이상 초과 인수를 하게 되면 매수를 하게 되면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환 보고서라는 이 공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취득일로부터 5일 안에 반드시 해야 되는 공시인데 회사 이 개인 투자자인 이 김대용 씨가 회사의 지분 12.09%를 매수했다라고 좀 밝힌 바 있었거든요. 내용을 보면 보유 목적에 대해서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행사하기 위한 목적이다. 무상증자 및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기타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장내 매수를 했다. 12%대 지분을 매수했다라고 하면서 주가 좀 급등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오늘 변경 사유가 또 있었죠. 장내 매도를 했습니다. 무상증자를 요구해서 기업의 가치를 위해서 뭐 소액주주의 어떤 이 가치를 좀 대변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무상증자 기대감만 좀 잔뜩 심어놓은 채 오히려 본인들의 지분을 좀 매각을 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좀 밝힌 바에 의해서는 뭐 전체 단기 11억 원 정도의 실질 차익을 좀 봤을 것이다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이에 따라서 무상증자 결정을 했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는 증자 전 발행 주식의 총수
897만 주의 주식이 발행되어 있었는데 한 주당 무려 한 주의 주식을 교부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한 것입니다. 신주의 배당 기산일 그리고 상장 예정일은 9월 1일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신주 배정 기준일 8월 9일입니다. 8월 9일에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영업일 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만 무상 신주를 좀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무상증자의 배정 내역은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 44만 주를 제외한 한 주당 한 주를 교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증자 이후에는 1,700만 주의 주식으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종합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회사는 1대1 비율의 무상증자를 좀 결정을 좀 해줬는데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심어줬지만 정작 이 부분을 요구했던 개인 투자자는 지분을 좀 매각했던 다소 좀 아이러니한 현상이 좀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악용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린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뭔가 찝찝한 내용이네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이 주가를 보기에 신진 SM 같은 경우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급등락이 나왔던 상황이 연출이 된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고 오늘 4.40% 하락 출발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주가상으로 이렇게 좀 이런 공시 이슈에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움직인 경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일단 이게 기대감만 수반됐는데 사실 주가 좀 급등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거래소가 물어본 거죠. 무슨 일 있냐. 그런데 지분 공시가 나옵니다. 개인이 12%를 매수했고 회사 적대적 M&A처럼 보여지기도 했고 경영권 분쟁 또는 무상증자를 좀 제고하겠다라는 의견을 표명했는데 오히려 무상증자를 회사가 결정해 주니까 이 보유 지분을 전량 좀 매도한 것이죠. 오늘 차트 좀 살펴보면요. 4.18% 8,710원 선에서 주가 형성되고 있는데 일단 뭐 기대감을 수반해서 주가 좀 급등했지만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오히려 기대감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좀 더 하락하고 있는 다소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무상증자 테마를 좀 가장해서 주가가 좀 단기 급등한 여력은 있는데 옥석가리기 관점에서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제가 좀 강조를 드린 바가 있었어요. 지금 사실상 이 무상의 신주가 유통된 시점에 이 수익을 반드시 좀 보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권리락가 이후에 주가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손실을 좀 초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발행 이후에 막대한 지분이 시장에 풀리게 된다면 유통가치의 희석은 좀 불가피하지 않나 전망을 해봅니다. 지금 추세적인 구간에서 지지 구간이죠. 8,100원이 이탈된다면 주가 오히려 저점의 영역대까지 좀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은 좀 다분합니다. 물론 차익 실험 물량들이 모두 매도된 것으로 저는 이제 판단이 되는데 무상신주의 어떤 메리트를 좀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기대감을 좀 수반해 줘야 되는데 현재 그런 모습이 좀 예측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7,000원에서 8,000원대로 좀 보여지거든요. 저는 포트비전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무상신주의 기대감이 좀 만약에 반영될 수 있다면 단기적 관점에서 포트비전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